자, 이번 시간은요, 행정사 1차 행정법입니다. 꼭 나올 것만 다루고요. 행정사 시험에서의 국가배상법, 행정사 손해배상에 있어서 그 국가배상법 일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도 있게 다뤄지는 것 같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에 따르면요,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 또는 이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죠. 공무수탁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성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학설은 나뉘어진다. 대위책임설과 자기책임설이요. 그래서 대위책임설 현재 행정법에서 다수설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자체는 본래 공무원이 져야 되는 책임인데 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누가 대신하는 겁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 공무원이 굉장히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굉장히 악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인 경우, 이 공무원 자체가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게는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다 절충설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 그래서 공무원 개인이 고의 중과실이 있다면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 청구도 인정한다. 그죠? 근데 경과실인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개인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절충설 입장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지문 보시면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했다. 그것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다. 즉 비채 변제죠. 채무가 없는 자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이런 경우 공무원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금액에 대해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판례 2021년 판례에서 유의미한 판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직원이 공무원인가에 대한 쟁점이었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무를 수행한 자로서 국가배상법 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죠. 그러면서 이 변호사 등록은 그 피고협회, 그 변호사협회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행정 사무에 해당한다. 이거 헌법재판소 판례고요. 따라서 그 변호사협회의 장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인 변호사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요거 판례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 판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성립 요건은 공무원이 그죠? 자기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즉 직무 관련성 인정돼야 되고 고의나 과실로 그죠? 그리고 법령을 위반을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경과실 제외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경과실인 경우 뭐라 그랬죠? 공무원이 배상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은 다시 반대로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공무원의 범위 자체는 최강의 공무원으로서 조직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과 같은 기능상 공무원도 포함하고 있다.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서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공무수탁사인을 말한다. 그 다음에 기능상 공무원에 있어서 긍정되는 경우가 청소차 운전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교통할아버지 인정받았고 청원 경찰이요.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직원, 이거 최근 판례라고 그랬죠? 요거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반대로 부정된 케이스요. 시형버스 운전사, 그 다음에 공공조합, 영조물법인의 직원 등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토지공사, 그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요.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율방범대와 비슷하다고 경찰로 봤을 때 자율방범대와 비슷한 체계와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자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봉사단체다. 이건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서 어떤 화재 진압 등에 대해서 어떤 그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봉사단체에 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이죠. 자, 직무상 자기 의무가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되어야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사익 보호성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사익 보호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다음에 직무행위 범위는 딱 기억하자.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작용인 관리작용도 포함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 요건인 공무원 직무에는 관리작용도 포함된다. 비권력작용도 포함된다 하면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네. 비권력작용도 포함되지만 뭔 제외됩니까? 사경제자격은 제외된다. 요거 잘 나오죠? 그래서 관리작용 중 공공용조물 설치 관리작용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2조에는 제외된다. 이것도 잘 나와요. 공공용조물 설치에 대한 관리작용은 2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도 잘 나오고요. 어쨌든 비권력 작용도 포함되지만 사경제 작용은 제외된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기출질문 보시면 알아요. 이따가. 그 다음에 판례 태도는 그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 광의설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그래서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적용되겠다? 당연히 사경제 주체가 활동한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배상법 철도운행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자 국가배상법 제2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5조는 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철도 시설물 자체는 영조물이기 때문에 그죠? 영조물에 대한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5조는 적용된다입니다. 그래서 자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 작용이라 하여도 그로 인한 사고로에 공무원이 관여하였을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청구를 하는 배상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고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나왔어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된 거기 때문에 이 지문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개정 전에 국가배상법 5조 즉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있어서 그 배상 전치 절차의 입장이었다. 즉 배상심의회의 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되어서 배상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은 전치주의였는데 배상심의회 배상 전치 절차 입장이었는데 현행은 자 구조가 배상심의는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이 되면서 배상심의 결정 절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당사자의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 뒷부분이 틀린 지문입니다. 배상 청구를 하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청구를 하는 배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뒷부분 틀린 지문이에요. 따라서 배상심의에 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서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지문 좀 어려운 지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행위에 대한 내용은 이것도 잘 나오죠. 직무 관련성 국가 입법 행정 사법 작용은 모든 작용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주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같은 법적 행위는 물론 사실행위와 자기 부작위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즉 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에 대해서 우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요. 역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도 잘 나오죠. 그래서 국회의원 입법행위가 자 법률행위에 근거 행정처분에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경우 행정처분의 위법성 인정되나 법률에 따른 처분을 한 공무원의 주관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입니다. 그래서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위헌인 처분 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권익은 침해
되어서 위법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입법 과정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입니다. 그래서 기초지문 보시면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는 그 입법 내용에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럴싸하지만 틀린 지문입니다. 주관적 과실을 법률에 따른 처분을 한 공무원의 어떤 주관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곤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하면 틀린 지문.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무슨 책임만 지기 때문이죠? 정치적 책임만을 질 뿐이다 입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다. 다음에 2조입니다. 역시 직무행위에 대해서 법관의 재판행위는 당해 법관의 위법 부당에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역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인정하려면 여기 아래 밑줄 친 지문이에요. 인정되려면 자 법관의 재판행위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는 등 그죠?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등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가 되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죠. 검사의 공소권 행사, 그죠? 국가배상 책임이요. 공소 제기에 기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과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게 어느 정도냐? 자,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하였지만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이런 경험칙과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다달했다면 이건 위법성 인정할 수 있다. 즉 국가배상이 인정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요. 행정처분 이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당연하다. 그래서 기초지문 보시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거 잘 나옵니다.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위법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다. 이것은 뭐다?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했다.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요 지문도 기억하고 원칙적인 입장이죠. 행정처분 이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는 그죠?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우리 통설 판례는 외형설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당해행위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 공무원의 주관적으로 직무집행 의사를 갖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뭘로 판단하자? 외형, 직무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자. 즉 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무방하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 요거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외관상으로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에 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주관적으로 공무집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역시 직무행위를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상급자가 전입 사병인 하급자에게 암기사항에 관하여 교육하던 중 훈계가 도를 지나쳤다. 그래서 폭행까지 이루어졌다. 그 폭행은 직무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실책임 원칙이요. 그래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 된다. 다만 국가배상에서 피해자가 이 공무원의 피해자가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 오늘날의 과실 개념을 객관화하자. 그래서 그 범위 자체를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로서 과실은 추상적 과실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의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 공무원의 어떤 개인적인 지식이라든가 능력, 경험의 여하에 따라 주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해 공무원 특정도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 즉 어떤 공무원의 행위인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행위이기만 하면 그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가해 공무원의 특정 자체는 국가 배상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해 공무원의 특정 자체는 국가 배상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우리 판례도 과도한 시위 진압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 해석과 공무원의 과실에 있어서 우리 판례는 공무원의 국가 배상을 인정했다. 법령을 모른다. 법령에 대한 무지 자체에 대해서도 과실을 인정한 바 있고, 다만 학설 판례 결여시 공무원이 나름의 신중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과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법령상 자기의무, 기속행위는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재량이 영으로 수축할 경우 이때 자기의무가 인정된다 이죠. 조리상 자기의무요? 역시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을 배제할 자기의무가 인정된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리상 인정될 수 있다. 그죠? 요 지문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 수행권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 인정 여부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 판례는 적극설이에요. 즉 직무상 의무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호성도 인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쭉 관련된 기출 지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지문 하나 보시면 공직선거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정가 기록을 조회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에 회보 의무를 부과한 것이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소속 정당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익보호성,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성 인정한다. 적극설 입장이다. 그 다음에 타인의 범위예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손해는 역시 재산상 손해,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 소극적 손해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사례예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 사례. 그 다음 지문이요. 그래서 배상액과 그 범위, 그 다음에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 과실 참작할 수 있다. 그죠? 이익공제, 손해배상에 의해서 이익상당 금액을 공제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었다면 역시 공제 대상이다. 됐죠? 이 정도. 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자 문제죠. 배상 책임자는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자체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쟁점이 이런 경우죠.